통합진보당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의 김미희입니다. 시간이 저에게 10분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은 제 질문이 끝난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근혜 정부는 쌀 전면 개방 기습 발표로 5천년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민족을 먹여 살린 우리 농민들을 처참하게 짓밟았습니다. 오늘 박근혜 정부는 하늘에서 쏟아진 장대비보다 더 많은 피눈물을 우리 농민들의 가슴에서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땅의 어머니, 국민의 식량을 책임지고 있다는 보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농민들을 외면한 오늘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식량 주권을 위해 협상을 요구한 농민들을 외면한 박근혜 정부를 규탄합니다. 함께 협의하자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자고 손을 내민 농민들의 요구를 짓밟은 박근혜 정부를 규탄합니다. 오늘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는 농민, 시민 단체뿐 아니라 모든 야당들의 반발을 산 행동이었습니다. 정부가 얼마나 이 문제에 자신이 없고 떳떳하지 못한지를 기습 발표로 보여주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모든 일을 독단으로 처리하는 정부의 스타일이 오늘 쌀시장 개방 발표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농민들과 충분하게 협의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할 충분한 시간이 적어도 2달 반, 많게는 5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국무총리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쌀 개방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다른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70%가 정부의 쌀시장 전면 개방에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56.3%가 쌀은 식량 주권의 문제이므로 전면 개방을 막아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오늘 일방적인 정부 발표에 분노하고 계십니다. 왜 정부는 우리의 협상 전략이라며 관세와 방침을 미리부터 선언한 것입니까? 단소리는 삼키고 쓴소리는 귀를 막고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정부는 진정 고율의 관세가 우리의 식량 주권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높은 관세 자체가 우리 쌀을 지킬 수 없다는 것,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WTO 협정이나 DDA, FTA, TPP 등에서 높은 관세율을 낮추고 철폐하기 위한 협상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장 몇 년만 지나면 이 고율의 관세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미국은 TPP 협상에서 일본에게 쌀 관세 철폐와 쌀 GMO 검사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게도 일본과 같은 요구를 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가 독단적으로 쌀 개방을 실제 진행하지 못하도록 우리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쌀 개방 방법을 WTO에 통보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가 아닌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국회가 나서서 정부와 농민단체, 국회, 3자 합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십시오. 농민들은 이제 국회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처참하게 외면한 농민들을 우리 국회가 품어주셔야 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도록 허울뿐인 쌀 산업 대책이 아닌 농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우리 국회가 요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제 우리 국회가 농민과 함께
식량 주권을 지킬 수 있는 길을 걸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국민의 안전 문제는 세월호 사태, 그리고 최근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실공사 사건 등을 통해서 국가의 중대 과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저는 성남시 은행 2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나타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국민 무시 행정과 전횡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안전 불감증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국토교통부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합니다. 장관님, 지난 5월 성남시 은행 2구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안전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진행하던 제6주차장 공사 현장에서 초등학생이 추락하여 중상을 입고 안구뼈 수술을 받은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아시지요? 공사 현장 주변에는 안전 펜스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어린 학생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상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은행 2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총 7,600여 세대의 빌라 중 빌라와 빌라 사이에 있는 3,400여 세대를 철거하여 4,200여 세대만 남겨두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는 빌라를 사이에 두고 상당량의 빌라를 철거하는 공사라서 안전 문제는 그 무엇보다 우선이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가장 짧은 기간 안에 주민의 불편을 최소로 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안전시설과 안전 펜스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조건에서 법정 기준치를 넘는 소음과 암을 유발하는 상당량의 비산먼지를 발생시켰습니다. 철거 때마다 주변 건물을 균열 파손시키면서 지난 3년 동안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주민들은 생존 본능에 의하여 알아서 안 다치게 피해 다녀야 했으며 소음에 시달리고 비산먼지를 마셔야 했습니다. 우기가 오면 집에 물이 들어와 피신을 해야 하는 주거 불안정 상태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4,200여 세대의 과반수의 민원 요청을 받아서 주민대책위를 만들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은행 2구역 담당자들은 지난 5월 공사 현장에서 추락에 의한 초등학생 중상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즉시 조치하지 않았고 주민대책위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한 뒤에야 안전 예산을 배정하여 안전 펜스를 제대로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6월 18일 은행 2구역 관련 주민 민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되었는데 먼지 관련 1,370건, 소음 관련 1,331건, 건물 피해 관련 498건, 교통 불편 관련 301건 등 본 의원실에 접수한 민원인 숫자만 2,50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민원이 제기될 정도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추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브레이커 공법은 소음이 100데시벨을 넘나드는 소음을 발생하는 공법으로 법정 기준치인 65데시벨 또는 70데시벨을 월등히 초과하는 공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공법을 사용하여 은행 2구역에서 3,200세대를 철거한 것입니다. 주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 의원과 주민들의 문제제기에 의해 마지막 200세대만 코아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건물 철거 시 분리수거를 하여 일반 폐기물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비가 오면 흘러나오고 마르면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혼합 폐기물을 만드는 방식으로 철거를 했습니다. 주민 건강을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은행 2구역 주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은행 2구역 담당 부장을 일방행정, 독선 행정으로
주민 피해를 전혀 개의치 않는